대통령이 충분하게 듣되 판단은 대단히 엄정하다. 그리고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무엇을 위한 실용인가에 대한 목적이 정확해. 국민 다수 눈과 귀를 좀 이제 싹 좀 씻는 뉴스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무회의 뉴스인데요. 네,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 룰 이사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이게 지금 본회의 통과한 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네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실용주의 얘기하면서 기업 그 친화적인 제스처를 되게 세게 보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시장에 상당히 우리 시장을 투명하게 맑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상반된 액션을 사인을 이렇게 보내면서 갔기 때문에 과연 최종적인 대통령의 판단은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3% 룰을 대기업 오너들이 정말 싫어하는 건데 이걸 관철했잖아. 본회의 통과시키고 조금 전 국회 국무회의를 거쳤습니다. 맞습니다. 즉각 발효예요. 즉각 발효. 상법 개정만 해도 주가가 얼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전문가들이 꽤 있죠. 네. 이 상법 개정의 핵심은 몇 가지 조항들이 이제 눈에 띄지만 네. 그걸 한 단어로 하면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기존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그 대목은 이사가 이제 회사에 충실 의무가 있었죠, 기본에. 네. 그런데 회사 플러스 이제 주주. 그 얘기는 하나로 제가 이제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갑자기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시비. 보통 3자 배정 유증도 잘 안 하고 시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비는 컨버터블 본드죠. 일단 채권인데 나중에 얼마든지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주식으로 유리할 때 전환을 한단 말이죠. 3자 배정 같은 경우에 10% 디스카운트를 많이 합니다. 그럼 들어갈 때 벌써 1,000원이다 그러면 900원에 들어가니까 100원만큼 이미 먹고 들어가는 셈이에요. 거기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주가가 만약에 안 올라가 그럼 채권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 예. 소위 이제 쿠폰 이자 플러스 만기 수익, 만기 이자를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3자 배정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기 패밀리들 등등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플러스 주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CB, BW를 했을 때 물타기가 일어나잖아요. 주식에 대해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회사 근본 가치가 잘 팍팍 늘지는 않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행위들을 자기들 유리하게 함부로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요런 걸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그런 조항, 그다음 전자주주총회, 접근성. 전자주총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게 의미가 작은 듯이 보이지만 그동안 이제 주주총회를 다 3월 말일 날 해버려요. 일부러. 다 몰려서 왕창.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3월 말일 날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사유가 다 뻔해요. 그냥 아름다운 말을 써놔요. 그런데 이제는 말일 날 하든 언제 하든 내가 그냥 모바일로 하면 돼. 원격에서 집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옛날 저 주주총회 할 때는 바가지도 주고 뭐 비누도 주고 막 이런 거 타러 오는 주총회꾼이라고 있었거든요.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싸움도 멱살잡이도.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권익을 자기가 충실히 할 수 있어요. 네.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거야. 권리를. 자, 그런가 하면 상장에서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회이사는 이제까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는 사실은 거수기에 불과했거든요. 거수기 플러스 회사의 로비스트. 로비스트였죠. 심지어 사실은 다 로비스트였죠. 말이 사회이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회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랬었죠. 근데 기존에. 사실상 로비스트에 준하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독립이사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시켜서 할 수가 없죠. 이사의 충실 의무에 자기는 법대로만 하면 돼요. 의결권도 자기가 알아서 행사하면 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상장사들이 전부 이사회를 할 때 네. 자동 녹음을 다 눌러놓고 시작을 합니다. 녹취록을 다. 왜냐하면 기록에 정확히 남기고. 왜냐하면요. 지금 이사들의 그 법적 책임, 업무상 배임 이거를 공동 연대 책임으로 다 물려버려요. 그래서 회사가 만약 이사들이 어떤 엉뚱한 결정을 해서 법인이 큰 손실을 봤다. 이사들이 같이 책임져서 전체 이사회가 연대 책임으로 막 물려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들도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독립이사로 갈 판인데 이제 법에 명시를 해놓은 거죠. 자, 지금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이 대한민국의 절반은 사실 기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투명화되고
기업이 이 독립성을 갖게 되면 사회 자체가 그만큼 진일보하는 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기 하면서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안철수 씨, 안철수 의원. 포스코 사회이사 하면서 몇 번 회의 가고 얼마 받았다 해서 논란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몇 번 회의 가고 안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위임 했을 거 아니야, 그냥. 통과. 그러니까 그냥 월급만 그러니까 월급식으로 이제 그 회의 수당이라든지 월급만 받는 이런 걸로 그동안 많이 악용이 됐던 거죠. 차라리 그냥 이렇게 안철수라고 하는 네임밸류만 얹혀준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돈 받는 게 차라리 가서 이상한 짓 하는 애들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예를 들어 검사장 출신 이런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많이 갖다 놨었거든요. 바람막이용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다가 잘못해서 이름 걸쳐놨다가 법인의 피해가 생긴다. 주주들로부터 바로 소송받아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그 제주항공, 무항공항 참사 같은 경우도 네네. 이상민이가 제주항공의 모기업이죠. 애경의 이사였잖아. 예. 사회이사. 예. 그러면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그 애경 제주항공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발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다 네트워크 있는 거예요. 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써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엄청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3% 룰인데 네. 요게 어려운 말이 사회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기존에도 이제 감사는 3% 룰이 있었거든요. 네. 자, 대주주가 예를 들어 30% 지분이 있다. 그래도 감사 기존에 선출할 때는 30이 아무리 있어도 3까지밖에 자기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제한해버리는 거죠. 예,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이제 사회이사가 감사로 들어올 때도 확대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거는 바로 대기업, 대주주 또는 차대주주 이런 사람들, 지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인해서 감시받고 싶지 않은 그런 소위 말하면 현재 족벌구조가 싫어하는 게 바로 3% 룰이었는데 이거를 통과시킨 거야. 이 상장 기업의 감사의 권한을 일반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감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의결권은 없어요. 이사에 참석해서. 그런데 이제 의견을 개진할 권리는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보고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열어라. 어떤 사안이 이게 문제가 있다. 이사회를 열었는데 대표는 보통 이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감사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편으로 다 갖다 심어놨죠. 거수기 역할로.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갸우뚱? 재벌이랑 너무 친한 거 아니야? 네이버 너무나 많이 데려왔어, 이번에. 네이버 출신. 그러면 어떻게 돼? 네이버 쪽에 또 뭐 몰아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적 사고를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민주시민들이. 근데, 저도 그런 걸 매 눈으로 보면서 혹시라도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언제라도 비판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 프렌들리 입장을 대단히 노골적으로 보였어요. 심지어 미국 G7 가기 전에 대기업 총수들 그다음에 경제 3단체까지인가요? 같이 만나서 정말 편하게 얘기하고 그런 입장을 또 G7 가서 전달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런데 실제로 대기업들이 정말 싫어한다고 여러 가지 입장과 로비를 했단 말이야. 전달하고. 근데 이거를 강력하게 통과시켰어요. 이런 거 보면 대통령이 충분하게 듣되 판단은 대단히 엄정하다. 그리고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무엇을 위한 실용인가에 대한 목적이 정확해. 국민 다수, 국익의 관점에 명확하게 근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이 실용 노선이 어느 정도까지 이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지에 대해서 좀 전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국익의 관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방미하잖아요. 방미했을 때 여러 가지 논의와 논란들이 있겠죠. 그 중에 아마 원전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아젠다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보나마나 제가 그동안 봐온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국익에 부합하다라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탈원전 이런 거 이제 계속 익숙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어떤 진영 논리로. 그게 아니라 국익에 부합하다? 당연히 굉장히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설득하고 그럼요. 소통하겠지. 그럼요. 그죠? 국익에 있는 대로 다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이익이 최우선이고 그거에 부합하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야. 어떤 특수한 보이지 않는 맥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 이제 예측 가능해. 그러니까 한국경제 한번 보실게요. 네. JP모건이 2년 내에 코스피 5천 가능. 그리고 전제가 있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버넌스 개혁 추진 방침과 임기 내 코스피 5천 달성 공약에 힘입어 JP모건이 한국 주식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JP모건은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 매수를 원한다. 이거는 그냥 JP모건이 한국 사라고 바이코리아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JP모건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소위 유대계 자본의 이제 본산으로. 나 얘네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네. 이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전 세계 글로벌의 많은 자본이 있잖아요. 뭐 골드만삭스, 뭐 로스차일드니 뭐 해서 쭉 연계되어 있는 네. 그 자본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니 이거를 그냥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 시장 변동성이 날 때마다 추가 매수를 원한다. 이거는 청와대 대변인도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 안 그렇죠. 할걸? 네. 근데 JP모건이 실제로 오늘 이 법안 통과되고 나서 코스피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늘 3,200 돌파했어요. 그리고 3,200 최고가 3,216까지 돌파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는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경영계에서 고장난 레코드처럼 이거 방어 논리로 항상 똑같은 말을 두 가지를 한 게 있어요. 노조 내지 어떤 소액주주들이 경영권을 침탈할 우려가 있다. 한 가지 얘기했었고, 외국 자본에 의해서 국내 우량한 회사들이 먹힐 수 있다. 뭐 등등을 얘기를 했는데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외국 자본이 맘만 먹으면 국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본시장의 이 유동성, 변동성, 어떤 오픈 이런 거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탑에 있어요. 이미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투명성이 담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이 개미들, 소위 서학개미로 900조가 넘는 자본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한국의 사람들의 돈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금 유동성이 4,300조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 그게 주식으로 잘 안 가고 부동산에 잠기고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았는데 4,300조가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1년 생산의 2배가 넘는 돈이에요. 1년간 국내 GRDP에 우리 총생산의 2배가 넘는 현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식으로 선순환으로 들어가면 왜 5천을 자꾸 허황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현금이 주식으로 들어가 선순환이 일어나면 금방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론상권. 그러니까 이걸 못해서 결국은 뭐 별도로 뭐 외국 주식시장이 또 별도의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4분의 1 가까운 현금이 빠져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기분 좋은 뉴스들로 이렇게 국무회의 뉴스 확인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깔끔합니다. 연합뉴스. 네, 계엄 선포에도 국회 통제 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런 거 진짜 없어도 되는 법인데. 이런 걸 해야 되는 나라라니. 참 저렇게까지 해야 말이에요.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기분 좋은 뉴스가 주말에 들어왔죠. 네, 이재명 대통령 의대생 복귀 다행, 교육부의 후속 조치 지시. 의대생들이 복귀를 했고 이제 전문의들만 복귀하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해라. 근데 저는 의료인들, 학생들 돌아오면서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한 부분이 정말 이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코로나 때도 사실 그 신뢰 가지고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피해가지고 극복했는데 그 신뢰를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갚지 않았어. 보다 문 일찍 닫으라고 닫고 뭐 사람들 통제했는데 너무나 정부에서 긴급 지원을 안 해줬어. 그것만 제대로 해줬어도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시에 대통령 됐을 것이고 부총리가 그때 뭐 재정 건전성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윤 정권 내내 또 재정 건전성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했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다 전폭적인 신뢰를 주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던 시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 이르러서 일부라도
그 신뢰를 다시 화답받게 되었고요. 의료 분쟁도 이제 마무리 정리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